댓글 중에 50대인데 결혼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제 결혼을 하는 연령대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도 보면은 진짜 30대 말 중반 결혼하는 거는 극소수예요. 40대부터 45세까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5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 다음에 50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일반 사람들은 저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베트남 결혼의 적정 연령 차이는 20세로 보는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를? 네, 신부와 나이 차이가 20세로 보는 사람이에요. 작게는 15세, 많게는 3, 4세까지도 가능하다. 너무나 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연령대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베트남 20세 여성, 한국의 25세 수준 연령대와 비슷합니다. 베트남 25세, 한국 30세하고 비슷합니다. 3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7, 8살 차이가 나버려요. 그 다음에 여성이 40세가 넘어가면은 약 12년에서 15년 이상 가요. 여성이 40 넘으면 노화가 빨리 와버려요, 시골에서요. 자, 여성이 40 넘은 사람이 신랑 한 45세, 50살 결혼하잖아요. 한 10살 위에 누나를 볼걸요, 아마? 여기는 40대 중반만 넘어가면은 여성분들, 시골 할머니들 말입니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들 취급받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도시 아파트에 살고 자외선도 차단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시골에서 햇빛에 걸어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때문에 시골에서 보통 우리가 결혼하는 게, 시골 분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30세까지, 30대 중반까지는 그나마 노화가 좀 덜하고, 40대가 넘으면 굉장히 여성들의 노화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와서 막 한국에 50대 말 60대 정도 되는 병을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40도 넘어가잖아요. 한국어를 절대 못 익힙니다. 한국어를 못 익히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어 학당에 공부를 해서 수료를 해서 한국어 시험을 절대 통과 못해요. 그 실례가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부산의 모 업체에서 60대 신랑분을 40대 여성분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 여성분이 시험을 계속 불합격을 당하는데요. 못 오잖아요, 한국에. 신랑이 화가 나서 그 부산 결혼정보업체 휘발유 들고 찾아고 휘발유 뿌려갖고 불사질라고 사장 타 죽었잖아요. 그런 일 있어요? 예. 그게 코로나 이전 한 3, 4년 전쯤 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60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40대 여성분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지만은 한국어를 못 따라가요. 절대 언어를 못 익힙니다. 그 때문에 60대 신랑분들이 결혼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능력이 또 되는 분들, 뭐 30대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결혼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50대여도 20대 말이나 30대 초반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30대 중반. 중반까지. 네, 중반 잘하면 말까지도 가는데, 뭐 30, 한 7, 8세까지도 가는데, 그 나이 때까지 이제 왔을 때 여성분이, 조금 똑똑해 보인다 그 정도는 가야 되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평가를 해보고, 제가 37세 여성분을 결혼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진짜 이 신부 고생했어요. 공부 때문에. 그때는 왜 120시간 한국어 수료하고 시험을요, 학당 자체적으로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끝나고 기숙사 오잖아요. 벽에다가 왜 우리 달력 뒷면 붙여갖고 막 단어 베트남 말 써갖고 막 해놓고요. 그 벽 보고 한 몇 시간 앉아갖고 외워요. 외우는데
토로서만 잊어버린대. 이 신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잊어버린대. 선생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험을 학교 자체적으로 치고 감독을 선생님이 했어요.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슬쩍슬쩍 답을 좀 찍어줬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에서 슬쩍슬쩍 찍어줘갖고 합격을 사실 했대. 근데 지금은 학교 자체 시험이 아니거든요. 영사관에서 그 샘플 문제로 출제를 해서 영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사관 근무 안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험 날짜를 정해서 영사관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옛날 우리가 학력고사 치듯이 이렇게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통과 못해서 한국에 못 가고 하는 신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은 힘들다고 봐야죠. 어쨌거나 50이 넘어도 결혼은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다만 최근에 나이 차이가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50인 분도 있었고, 한 분이 저하고 동갑인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 동갑인 분은 그렇게 좀 생각 중이고, 50인 분은 진짜 하고 싶어서. 근데 그분은 마인드가 더 좋아요. 가수원 농사를 하시는데, 그 가수원 농사에 거기에 이제 주위에 베트남 신부들, 그리고 베트남 장모들 와서 농사를 많이 한답니다. 자기가 일을 시킨대요. 그래갖고 거기에 일부 신부가 돈을 얼마 주면은 자기 조카 뭐 26살짜리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갖고 내가 26살짜리랑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인드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여기 와서 30대 여성을 만날 수 있냐. 있다고. 제가 한국 가서 한번 만나자자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나이가 좀 차면 아까도 뭐 노화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혼녀에서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혼녀라는 거는 알고 결혼하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혼녀 중에서도 애기 없는 이혼녀도 간혹가다 있고, 또 이혼녀 중에서도요, 애기가 있어도 신랑이 오케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후에 그 애기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으로, 자기 아들로 입양으로 시켜서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키우는 신랑분도 있고요. 제가 입양 소송 많이 해줬어요. 그 신랑분들이 처음부터 알고 결혼하는 거는 다르죠, 아는 거하고는. 근데 결혼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기가 있다 이렇게 쏘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부들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당신은 나이가 많은 좀 신부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혼녀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 이혼녀 중에서 아기가 없는 사람만 좀 하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 맞춰서, 힘들더라도 그런 분 맞춰서 맞선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맞선을 보는 과정에 신부가 또 좋다 보니까 애기 한 명 있어. 애기 한 명 있어도 자기가 감수할게요 하는 신랑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애기를 한국에서 잘 데리고 와서 잘 키우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걱정되는 건 만약에 나이 차이가 막 20살 이상 벌어져 버리면 세대 차이는 아닌데도 이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신부는요, 신랑이 20살 많아도 신랑이 애로 보여요. 신부는 신랑이 애로 보입니다. 아저씨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신부가 신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왜? 이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감이 있는 게 많잖아요, 보면. 이 베트남에 와 있으면은 남편이 완전히 애로 보이고, 한국 가서도 살면서, 시간이 지나 쫙 살면요, 여성의 활동력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자기가 이제 막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막 활동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애로 보여요. 남편 자동차 자기가 몰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 저는요, 솔직하게 나이 차이는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도 지금 와이프하고 나이 차이가 딱 20살 차이 나요. 20살 차이 나는데,
나이 차이가 나서 어떻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도 아무래도 마찬가지. 신부가 어린 신부를 데리고 한국에 살면 주변 시선이 좀 그렇죠. 시선이 그렇죠. 맞아요. 시선이 뭐 또 어린애 데리고 왔네 근데 그 시선은요 어떻게 보면요 부러워서 하는 시선도 많아요. 부러워서.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부들 데리고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 나이 어린 남자 데리고 살면 좋잖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결혼 생활은요 주위 시선은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주위에서 그 시선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같이 못 어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활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게 융화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국제 결혼을 할 때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한국 결혼도 똑같아요. 한국 여자와 남자 살 때도 숫자지. 과거에 어느 미국입니까 어딥니까 70대 할머니가 30대 남자하고 결혼한 적도 있죠. 한국도 그렇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저 30대 나이에서 70, 80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한국의 나이 50대 같으면은 베트남 사람들 40대입니다. 40대 초반. 한국 사람들 제 나이 본 사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 어리게 보죠. 다 10살 이상, 15살까지 아래로 봐도 어디 가서 나이가 해서 50대인 사람이 나 38이에요, 39 이렇게 해요. 또 그래도 한 40대 정도, 40 정도는 보이는데 이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뭐 50 정도 보이는데 이렇게 소리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두 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는 안 보고 한국에서는 이제 또 뭐 주위에서 이제 나이 40대 중반에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여성하고 다니면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둘이 열심히 잘 살면은요 전혀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결혼 50대 남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고민을 사실 50대 분들이 결혼할 때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남들 시선 하지 마라. 대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한테 혐오감을 주면 안 되지만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냐? 그거는 볼 필요 없답니다. 항상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여생 얼마 남고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봤자 평생 100년이 안쪽이라 하는데 그건 뭘 따집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